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울산시의 공공교통에 관한 현실과 진보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 2, 3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방송을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울산시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산시의 공공교통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또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115번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버스에 노동조합 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오현일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115번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고, 노동조합에서는 학생버스 지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도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불편을 감내하면서 포기하거나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울산 교통 체계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주장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개편 주요 목표는 첫 번째 배차 간격 단축이었고, 두 번째 몰림 운행 해소 정시성 확보, 세 번째 외곽 도심 간 이동 시간 단축, 그리고 네 번째가 순환 생활 관광 밀착형 노선 도입, 그리고 다섯 번째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노선 설계, 그리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지속적 조정 약속,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가 주장해온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부분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배차 간격 단축입니다. 배차 간격 단축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편제에 대한 운영 버스 대수가 1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10%가 줄어든 상황에서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어느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지금 배차 간격 단축을 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환승 문제나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났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몰림 해소도 하고 정시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좀 어떤가요? 몰림 현상 해소는 실제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처음에는 더 심했었습니다. 몰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기사로도 버스가 3대씩 4대씩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이 KBS나 MBC의 기사에도 막 실릴 정도로 더 심해졌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당 배차를 실시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력이 조금 차고지에 투입이 되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마당 배차라고 하셨는데 마당 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마당 배차는 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정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배차 간격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을 조율해주는 마당에서 이제 시간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직접 이제 시간을 배차를 맞춰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내버스는 특성상 러시아워 시간이죠.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없죠. 전용 차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당에 차가 늦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시성을 맞출 수 있는 인력이 담당해서 휴게 시간에 맞게 이제 기사들을 차량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외곽 도심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면서 좌석 버스를 늘렸는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실패죠. 부산과 서울이나 타 지역에는 실제로 이렇게 울산처럼 입성 노선과 자석 노선을 같은 구간을 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먼 거리에 대한 빠른 이동, 시내로 빠른 이동을 위한 좌석형 버스가 광역형 버스, 좌석형 버스 이렇게 존재합니다. 경기도권 서울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광역형 버스 그런 것이 이런 부분인데 울산시에는 특이하게도 입성 노선과 좌석 버스 노선의 구간을 같이 동일하게 운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비싼 요금 내고 같은 그 좌석형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수요가 없는 버스를 만들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울산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 기반해서 맞춤형 노선을 설계했다. 이런 걸 또 자랑했는데 실제로 현장과 이거 어떤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현장에서도 불만이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죠. 왜냐하면 소외 지역, 동구, 북구, 울주 요쪽 지역은 심각했습니다. 버스가 전혀 이제 1시간 동안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상황들이 막 발생했죠. 몰림 현상, 버스 정체, 그리고 배차 지연, 시간도 안 맞춰지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이제 불만 사항들이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것을 맞춰주는 그 변경하는 그 체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이제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이제 운행 대수가 버스 운행 수가 줄은 거죠. 이제 800여 대에서 보면 입석 대수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10% 가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기존에 많이 타던 정보, 사람 많이 타던 지역에는 당연히 많이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 적게 타던 지역은 그냥 배차를 또 줄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울산시는 이 특성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울산시의 인구들이나 그 대기업 중심이었죠. 교통 체계가 중공업,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그 출퇴근 위주로 이게 교통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업탑 중심, 그리고 신목 노타리 중심으로 이제 교통이 이제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익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버스들이. 근데 실제로 대중교통 목적과는 다르죠. 대중교통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리를 이용하기 위해 발휘되어야 되는데 다른 형태로 이제 계속 유지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노선 개편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발휘돼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이 목적인 노선 개편이 돼버렸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27년 만에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면서 대대적 홍보도 하고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 폭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원인은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했고 실제로 이것을 준비했던 시기는 송초로 시장 때 이미 이전 시장 그 민선 몇 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초로 시장 때부터 준비했던 그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실무진들이 모두 바뀌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이 전체 노선이 줄어드는 것도 예상치 못했고 이 노선들이 또 집중되는 것도 좌석형 버스가 늘어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입석 버스가 한 10%가량 줄어들고 마을버스 지선 노선까지 확대하면서 좀 혼란이 많이 빚어졌죠.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트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그 해소 방안으로 트램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트램을 계획하는 와중에 이미 선반영된 그 지선 버스를 늘려버렸습니다. 20대 가량을 입석 버스를 줄이고 마을 버스를 20대를 늘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교통이 불편해지는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하여튼 기존의 입석 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버스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 좌석 버스는 좌석으로 되어 있는 좌석 버스. 네. 그리고 마을 버스는 마을에 이렇게 다니는 마을 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석 버스는 가장 많이 타는 입석 버스는 줄고 좌석 버스와 마을 버스를 늘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편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된 원인은 알고 보니 그 트램에 대한 트램이 생겼을 때 예. 교통의 양까지 계산해 가지고 한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미리 반영을 한 거다. 선반영해서 트램. 업체들마다 지금 마을버스 지선 노선을 이제 법인을 새로 설립하게 해줬는데 울산시에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트램이 이제 계획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이것을 법인을 설립하고 선점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트램이 이제 나왔을 때도 자기들이 이제 법인 이 지선 노선을 이제 받지를 못한다. 예, 그런 이제 이유로 이제 이것을 트램과 연계한 마을버스의 법인을 미리 받아서 확보해 놓겠다라는 업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상 지금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처음 나오는 거죠. 처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개편으로 해결되지 않은 불편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거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안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것이죠. 줄어든 입석버스를 조금 늘려서 편제를 늘려서 지금 배차 간격이나 이런 그 오지 노선 오지 구간이죠. 이제 버스가 이제 자주 가지 않는 1시간마다 한 번 가는 그런 오지 구간을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수단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성 문제도 있었죠. 정시성은 정시성 문제는 아까 간단합니다. 마당배차 울산시는 전부 다 공용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 공용차고지, 방어진, 그리고 농소, 이렇게 태화강, 명촌 이렇게 공용차고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들이 이제 안에 들어오는 이제 정체돼서 늦게 들어오는 버스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은 서로 간에 버스는 정시성은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제 담보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 인력을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되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져야 실제로 버스 기사들이 말하는 완전 공영제를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 하에서 시민들이 오히려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완전 공영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지적들도 하시던데 이제 같은 노선에 그 좌석 버스하고 입석 버스가 막 다니는데 좌석 버스는 우리 또 이 사람들이 또 꺼려하고 타는 거를 그리고 입석 버스는 다 타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계시는 이제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재정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구간을 가는데 좌석 버스와 입석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간에 신호 받는 것은 똑같고 아무리 정류장 개수를 줄인다고 좌석버스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신호 주기가 비슷합니다. 버스는 신호 주기가 비슷하고 그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어봐야 5분에서 10분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조금 느낀다고 하더라도 버스 요금 차이가 너무 크죠. 입석과 좌석버스가 거의 1,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1,000원 더 주고 매일 이용하는 버스를 그렇게 좌석버스를 이용하기라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좌석버스를 지금 좀 줄이고 오히려 입석버스를 늘려야 된다. 네, 그런데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이미 좌석버스를 많이 뽑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새로운 노선을 좀 개발을 하면 그걸 쓰면 되겠네. 그 차를. 예, 그래서 말한 게 예전에 교통공단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했었습니다. 울산시에 필요한 버스 대수가 몇 대인가 이것을 수집했었습니다. 그때 90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때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버스 대수가 늘어나야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죠.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이거는 역행해서 줄이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시에 하고 싶은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울산시는 지금 안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안에서 시민들이 그냥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결과를 초래한 것도 울산시의 행정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행정으로 준비 안 된 행정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실제로 울산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공공교통으로 나서려면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들도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시민들도 대중교통이 내가 타고 다니는 교통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을 때 시의 문제제기나 관심을 좀 많이 가졌을 때 이러한 부분도 많이 체계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시민들이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버스 대중교통 그런 체계나 대화 플랫폼이나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그런 대중교통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울산시가 주장했던 그 배차 간격, 멀리운행 해소, 그 다음에 정시성 확보, 이동 시간 단축, 등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노선 개편 등등등이 사실상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여전히 개선해야 될 지점이 많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소해야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더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한 평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